24장 기원전 217년 4월의 어느 날 트라시메노 호반은 낯설게도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산과 호수 그리고 맞은편 능선까지 모두 흐릿하게 뒤엉킨 회색빛 장막 아래 로마군은 끝없는 행렬을 이루며 호반을 따라 행군 중이었다. 병사들은 앞선 전우의 등짝을 겨우 식별할 수 있을 뿐 지형도 적도 심지어 자신들의 위치조차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플라미니우스 장군과 그의 병사들은 끝내 한니발을 추격하리라는 굳은 신념을 품고 있었다. 어젯밤 적은 어둠 속 어딘가로 사라졌고 이제야말로 그들을 붙잡아 로마의 정의를 바로 세울 때라 믿었다. 안개는 결국 사라질 것이며 그때면 한니발의 배후를 장악하여 복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날이 밝아올 무렵 호수의 동쪽 끝에 다다른 로마군 선두부대는 불길한 징조를 감지했다. 안개 너머 희미한 금소금과 거친 숨소리 그리고 어느 순간 소름 끼치도록 날카로운 함성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안개를 찢고 나온 유령 군단처럼 한니발의 병사들이 선두를 맹렬히 기습했다. 적이다! 방어 진영을 구축하라! 선두 지휘관의 외침이 안개 속으로 퍼져나갔지만 그 목소리는 순식간에 희미해졌다. 로마 병사들은 전통에 따라 순식간에 방패를 들고 창을 세워 진영을 갖추었으나 좁은 공간과 젖은 지면 그리고 앞을 분간하기 힘든 안개는 그들의 능력을 반감시켰다. 검과 창이 부딪히는 금소금, 비명이 안개를 흔들었고 푸른 강철빛은 적의 갑옷 틈을 파고들며 선홍빛 핏물을 흩뿌렸다. 로마 병사들은 맹렬히 저항했지만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했다. 물러서지 마라. 지휘관이 다시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느새 검은 그림자 속에 삼켜졌다. 중앙부대와 후방부대는 선두에서 벌어진 충돌 소리를 듣고도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 병사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웅성거렸고 일부 지휘관들은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앞뒤 좌우가 모두 흐릿한 잿빛 안개에 갇혀 있었다. 어디가 적이며 어디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그때 뒤쪽에서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니발의 기병대가 후방을 차단한 것이다. 뒤를 방어하라 라는 명령이 울리는 순간 언덕 위의 숲속에서 한니발의 궁병들이 나타나 로마군 중앙을 향해 화살을 퍼부었다. 비명과 신음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안개 속에서 어지럽게 흩어졌다. 로마군은 이제 양옆과 앞뒤 그리고 위에서 내려꽂히는 화살에 포위당했다. 머리 위로 비오는 듯 떨어지는 화살의 방패를 치켜들었으나 옆에서는 단검과 단창을 들고 달려드는 적병이 있었다. 적이 사방에 있다. 병사들이 절규했지만 그들의 말은 공허하게 안개를 가를 뿐이었다. 점점 더 밀집되는 안개와 갈라지는 비명 속에서 로마군은 이제 전투가 아닌 생존을 위한 싸움을 펼치고 있었다. 금속 갑옷 사이를 파고드는 창끝, 옆구리를 노리는 갈리아 용병의 도끼, 뒤통수를 향해 날아오는 칼날이 사방에서 날았다. 병사 하나가 화살을 방패로 막아냈지만 곧바로 옆에서 내리치는 도끼에 꺾여 나갔다. 점점 더 밀집되는 안개와 갈라지는 비명 속에서 로마군은 이제 전투가 아닌 생존을 위한 싸움을 펼치고 있었다. 금속 갑옷 사이를 파고드는 창끝, 옆구리를 노리는 갈리아 용병의 도끼, 뒤통수를 향해 날아오는 칼날이 사방에서 날았다. 병사 하나가 화살을 방패로 막아냈지만 곧바로 옆에서 내리치는 도끼에 꺾여 나갔다. 결국 로마군의 진영은 붕괴 직전이었다. 통신체계는 마비되었고 지휘계통은 끊어졌다. 병사들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 절망적으로 방패를 들고 창을 휘둘렀다. 피범벅이 된 지늘기 발밑에서 미끌거렸고 숨길 수 없는 공포가 병사들의 눈빛 속에 서려 있었다. 안개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할 즈음 전장에는 이미 한니발의 계획이 낳은 참담한 결과가 펼쳐져 있었다. 로마군의 전열은 무너졌고 그들의 수많은 병사들이 피투성이가 된 차에 쓰러져 갔다. 어쩌다 살아남은 이들도 더 이상 질서를 찾지 못한 채 겁에 질려 달아나거나 마지막 남은 힘으로 칼을 휘두르다 쓰러졌다. 70장 트라시메노 호반의 피로 물든 들판 한가운데 로마군은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다. 사방에서 몰려드는 한니발의 병사들을 상대로
그들은 방패를 단단히 잡고 창을 뻗어 저항했다. 이미 온몸에 상처를 입은 군인들도 동료들의 등을 맞대며 다시 한번 로마의 이름을 되뇌었다. 로마를 지켜야 한다. 목소리가 차에 갈라지지도 않은 젊은 병사가 방패 너머로 외쳤다. 그의 투구에는 이미 깊게 긁힌 흔적이 보였고 팔뚝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곁에 서 있던 노련한 백부장은 숨을 고르며 병사의 어깨를 두드렸다. 두려움을 내보이면 적에게 더 큰 기회만 줄 뿐이다. 우리가 로마의 군기를 지키면 로마도 언젠가는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로마군 중앙에 위치한 궁위는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찢기지 않은 채 펄럭였다. 병사들은 자칫 쓰러질 것 같은 군기를 스스로 부축하면서도 자신들의 용맹을 증명하듯 그 앞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마치 군기가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병사들은 그것의 의지에 투지를 다졌다. 한니발의 병사들은 이미 병사수, 병참, 지형적 이점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로마군이 예상보다 거센 저항을 펼치자 그들은 거침없이 전방을 압박하면서도 순간순간 체계적으로 후퇴하고 측면으로 돌아 기습을 감행하는 등의 전술적 응수로 맞섰다. 검과 창이 서로 부딪히는 금속성 울림이 짙은 안개를 뚫고 병사들의 귀를 때렸다. 최후의 일격을 가하라. 한니발 쪽 지휘관이 북소리를 울리자 카르타고 기병들과 보병대가 동시에 밀려들었다. 로마군은 안개 너머에서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함성을 들으며 본능적으로 방패를 높이 들어올렸다. 어느 순간 한 로마 병사가 소리를 지르며 적진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의 창끝은 카르타고 병사의 목을 꿰뚫었고 곧바로 옆의 병사가 그의 머리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힘겹게 몸을 드러냈지만 갑옷이 순식간에 갈라지며 피가 새어나왔다. 쓰러지기 직전에도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한 번 더 창을 찌르며 적병의 허리를 꿰뚫었다. 움직이지 마라. 뒤늦게 달려온 동료가 피투성이가 된 그의 어깨를 붙잡았으나 병사의 숨소리는 이미 가늘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에도 전장은 무자비하게 움직여 피와 진흙, 고함 소리가 더욱 섞여 들어갔다. 로마군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몇몇 백부장과 용감한 병사들은 강인한 의지로 전열을 지켜냈다. 한 백부장의 손짓에 따라 병사들은 지휘관의 뒤를 이어 밀집진을 형성했다. 병사들은 낯선 갈색 눈동자를 지닌 카르타고 병사들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다시금 호흡을 고르며 방패를 세운 채 구호를 외쳤다. 비록 이곳이 우리의 무덤이 되더라도 로마의 이름을 더럽히진 말자. 살점을 파고드는 한기와 끈적한 피냄새에 병사들의 온몸은 떨려왔다. 그렇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방패를 다시 높이 들었다. 서로 곁을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앞에서 무너진 동료의 빈자리는 곧 뒤에 서 있던 병사가 메꿨다. 그리고 다시 한니발 병사들을 창끝으로 맞받아쳤다. 희미한 안개 속 붉은색과 은빛이 뒤섞여 번쩍였고 그 순간 로마군의 방패벽이 또 한 번 거대한 적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포효는 점차 커져만 갔다. 쓰러지면 끝이다. 우리가 버티면 로마가 버틴다. 붉은 피로 일그러진 호수와 들판 한가운데 로마군의 용기는 희미한 빛이 되어 어두운 전장을 밝히고 있었다. 로마군이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곳 트라시메노 호반에서는 쉽고 빠른 승리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피로 이어진 저항의 불꽃만큼은 아직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플라미니우스 집정관은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절규와 함성, 그리고 검과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로마가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하지만 그는 이내 깨달았다. 짙은 안개와 혼란이 뒤섞인 전장에서는 더 이상 명확한 명령이 전해지지 않았다. 뒤섞인 함성과 피비린내가 병사들의 귀를 막았고 시야는 이미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집정관이라는 신분은 이미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겨진 지 오래였다. 플라미니우스는 곁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병사들과 함께 싸우며 집정관이 아니라
한 명의 병사로서 검을 들었다. 로마는 이곳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외침은 안개를 뚫고 병사들의 심장을 울렸다. 지휘관으로서가 아닌 동료로서 검을 휘두르는 그의 모습은 지쳐가는 로마 병사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플라미니우스의 검끝은 한니발 병사의 갑옷을 가르고 핏방울이 전장에 튀어나갔다. 하지만 적은 끝도 없이 밀려들었다. 이미 로마군은 분산되어 지휘 계통이 무너졌고 서로를 구하기보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플라미니우스 역시 계속해서 적을 베어 넘기고 있었지만 그의 동작은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거대한 함성과 함께 날아든 창이 그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숨이 턱 막히며 무릎이 풀린 그가 마지막으로 힘겹게 뱉어낸 말은 로마였다. 피로 물든 안개 속으로 점차 시야가 흐려지자 플라미니우스는 그만 눈을 감고 말았다. 그리고 그의 몸은 전투가 끝난 뒤에도 전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무수히 많은 병사들과 함께 피로 가득 찬 안개 속에 사라져버렸다. 살육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로마군의 생존 가능성은 극도로 희미해졌다. 측면과 후방을 완벽히 장악한 한니발의 병사들은 서서히 원을 좁혀오며 로마군의 숨통을 조였다. 이미 세심한 전술 대신 단순히 남은 병사들을 마지막까지 제거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집결하라,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이어지는 고함과 검이 부딪히는 쇳소리에 파묻혔다. 한 병사는 간신히 방패를 들어 적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러나 뒤에서 달려든 또 다른 병사의 칼에 그대로 등을 베었다. 붉은 피가 주변을 물들이자 그의 손에서 방패가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그는 쓰러지며 흐릿한 눈으로 전장을 바라봤다. 수많은 시신이 그의 곁에 늘어서 있었다. 저 멀리 동료의 모습을 찾고 싶었지만 이미 무엇도 구분할 수 없었다. 로마를 위해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던 동료 병사가 힘겹게 칼을 휘둘렀지만 밀려드는 적의 거센 공격 속에 또다시 쓰러졌다. 어느새 전장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이나 구호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날카로운 쇳소리와 신음만이 메아리칠 뿐이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트라시메노 호바는 참혹한 침묵으로 가라앉아갔다. 살아남은 한니발의 병사들은 포로로 잡힌 소수의 로마 병사들과 끝내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시신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로마군의 시신 중에는 플라미니우스의 몸 또한 섞여 있었을 테지만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저 수많은 시신에 뒤엉켜 사라진 하나의 조각이 되어버린 것이다. 트라시메노 호수의 호반은 더 이상 전투의 흔적이 아니라 피로 범벅된 학살의 현장이었다. 안개 속에 남아있던 일부 로마군 병사들은 더 이상 싸우기 위한 병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간일 뿐이었다. 그러나 한니발의 병사들에게 자비는 없었다. 숨을 고르며 풀썩 주저앉은 병사라도, 뒤를 돌아 도망치는 병사라도 하나씩 찾아내어 창과 칼로 차갑고 효율적으로 그들의 마지막 숨을 빼앗았다. 황폐해진 전장을 밟으며 한니발의 병사들은 이 신승을 기뻐하기보다 그들의 전술이 만들어낸 처참함을 확인했다. 살아있는 이들은 모두 포로가 되었고 죽은 이들은 한 곳에 모아졌다. 이곳이 로마의 무덤이 될 줄이야. 한니발 쪽 지휘관이 죽어간 병사들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전장은 이미 썩은 내와 피비린내로 가득했고 곳곳에 갈라진 갑옷과 부서진 무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태양이 높이 떠오를 무렵 안개가 완전히 걷힌 들판에 남은 것은 수많은 시신과 핏물이었다. 호수 기슭에 밀려온 시신들은 묵직한 물살에 휩쓸리다 바위에 부딪혀 처참히 둥둥 떠다녔다. 한때는 맑고 고요했던 호수가 수많은 희생자의 영혼이 서린 붉고 탁한 물로 바뀌어 있었다. 이날 이후 트라시메노 호수라는 이름은 로마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전장의 잔혹함과 적의 무자비함은 긴 세월 후까지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서려 있었다. 그리고 살아남은 소수의 병사들은 자신들이 겪은 끔찍한 학살을 로마에 전해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도 하나는 분명했다. 이 학살 속에서도 로마 병사들은 끝까지 로마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개 너머로 사라진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로마의 역사의 또 다른 비극적이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을 장을 새긴 셈이었다.
한니발이 언덕 위에 올라 전장을 내려다볼 때 호수는 이미 적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물가에는 기괴하게 뒤엉킨 로마 병사들의 사체가 끝없이 떠다녔고 풀밭에는 부서진 방패와 칼자루들이 산산조각 난 채로 흩어져 있었다. 3시간가량 이어진 학살은 로마군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이탈리아 전역에 한니발의 이름을 각인시킨 순간이기도 했다. 한니발은 짧은 침묵 끝에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것이 전쟁이다. 약함을 이용하고 그 약점을 꿰뚫는 것. 이날 이후 트라시메노 호바는 단지 지도 위 한 곳에 머무는 지명이 아니었다. 그곳은 한니발이라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만들어낸 피와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결국 로마의 군대는 이곳에서 무너졌고 이탈리아는 서서히 한니발의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저 잔잔하게 느껴지던 호수는 이제 한 시대의 비극과 공포를 영원히 기억하게 될 피의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꾹!